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40년을 반성하면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시간이었나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삶 중심의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권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실천적인 얘기를 같이 나눠봅시다. 주민 권력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준비,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권력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선 주민권력 형성을 가로막는 내적인, 외적인 요인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말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권력 형성을 가로막는 외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 주민권력 형성을 어렵게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 중앙집권적인 행정구조가 그 첫 번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를 행정의 하위 단위로 전락시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정당 정치의 중앙 종속성입니다. 정당이 모든 것을 중앙의 이슈들까지 다 빨아들여서 정당의 이해관계에 귀속시키는 행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미비이죠. 공론장과 참여제도,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대단히 미약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번째는 행정이나 언론, 자본 등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구조가 또한 공공의제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내적 요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민권력 형성을 어렵게 하나요? 서로 수평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주민권력 형성을 어렵게 하는 내적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권위와 연령 중심의 문화로 인해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로 갈등을 회피하려는 문화 역시 진정한 토론과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참여 역량의 부족과 조직의 불안정성 역시 지속적인 실천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구조, 또 조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도와 문화 모두 주민이 진정으로 주민 권력 형성을 위한 결정 주체로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주민 권력 형성 가능성이 없을까요?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곳에서 실제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론장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대부분도 그런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주민 권력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연천의 두루미 보호 공론장입니다.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조례를 제도화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성에서 매송면 어천저수지 공론장 역시 갈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행정의 공식적인 약속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진시의 파라산 공원 조성을 위한 공론장 역시 주민이 운영과 합의를 주도하고 그 내용을 행정이 수행하는 그런 공론장을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형성한 바 있습니다. 아산 송악면 함께 돌봄 역시 주민이 직접 돌봄을 조직하고 행정은 조력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주민이 참여자에서 결정자, 행정이 협력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민 권력이 형성 가능하다고 보는 몇 가지 근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문제의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수기와 학습을 통해서 주민이 정책 결정 역량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결정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그 내용을 안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갔다라고 하는 점이죠. 셋째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변화의 경험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의만 하고 끝나는 것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죠. 따라서 조례제정 등 제도적 변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넷째는 행정과 주민의 관계가 이전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신뢰가 형성되고 연대와 협력이 권력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론장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즉 공동체를 회복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민권력 형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화입니다. 어디서나 누구든지 주민공론장을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이 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스스로 형성해야 됩니다. 주민 리더를 양성하고 갈등 조정과 정책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인 자립입니다. 우리가 마을 기금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지금은 행정과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라면 이후에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행정과 정치가 오히려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관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다 개개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어서는 실제로 생산적인 논의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 권력은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삶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삶 중심의 민주주의로 완성될 것입니다. 참여를 넘어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민권력 형성 가능성과 향후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